이번 시간에는 이호철의 판문점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가급적이면은 5분 내외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집중하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되길 원하는데, 주어져 있는 지문이 길고 내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실 5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작은 글씨, 이것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화면을 좀 멈춰놓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이 196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죠. 이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은 광장이라고 하는 최인훈의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둘 다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본물처럼 터져나온 어떤 통일에 대한 의지라든가 분단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인데, 두 작품을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지금 이만한 그 분단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작품이 있을까? 그 당시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좀 그 포용력 있고 그리고 좀 균형 잡힌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남과 북의 사회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은 분단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이 더 퇴행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단 소설도 흔치 않지만은 이 분단 문제를 바라보면서 남북 사회를 균형 있게 보고자 하는 이런 면이 오랫동안 레드 컴플렉스에 짓눌린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훨씬 퇴행하지 않았을까. 뭔가 남쪽 사회에 대해가 우월하다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북쪽 사회에 대해서 뭔가 남을 비판하고 북쪽 사회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은, 바로 뭔가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공포감에 우리의 의식이 좀 짓눌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최윤의 광장이 분단소설 중에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판문점이라고 하는 작품도 대단히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거의 고금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남북분단을 상징하는 공간이죠. 판문점 선언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판문점에서는 분단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분단의 상처가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런 장소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판문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분단 현실이 주는 상호 불통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기자가 만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쪽 기자가 이제 진수고요, 북쪽 기자는 젊은 여기자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남남북녀라고 그러죠. 남쪽은 역시 남자고 북쪽은 또 여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남북녀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두 사람이 뭐 기자가 아니면 판문점에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겠죠. 판문점이란 공간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그리기에 가장 적절한 직업은 기자였겠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주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북쪽 여기자가 남한 사회의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유예요. 남쪽에서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자유민주주의면서 늘 자유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허황된 것일 수가 있다. 이제 허풍선은 뭐 허풍이란 뜻도 있고, 또 바람을 일으켜서 피우는 손풀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바람 들어가 있는 게 허풍이죠. 그래서 허황된 거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남측이 내세우는 가치에 대해서 이 자유 이전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도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민족과 정의가 빠져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남한 사회의 자유에 대한 북쪽 여기자의 비판에 대해서 남쪽 기자인 진수가 변호를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자유라는 걸 팽개치고 뭐가 남느냐. 그리고 그런 자유가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물론 좀 좋지 않은 자유도 있겠죠. 근데 그것 역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회의 품이다. 관용이다.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남한 사회를 옹호를 하고 오히려 개인에 대한 관용이 없는 그런 어떤 이념 중심의 사회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진정 허풍선 아니냐, 허황된 건 아니냐, 이렇게 북한 사회를 비판을 합니다. 지지 않죠. 북쪽 여기자가. 그래서 자기를 그것은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라고 하는 분명한 중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남쪽이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조리한 썩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됩니다. 남쪽에서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는데 당신은 효율적으로 이런 깊이와 부피를 인정하지 않고 뭐 옳고 그름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뭐 100점 만점 옳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남쪽 기자가 토스토옙스키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건 이제 북쪽 기자의 사고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런 평가를 문호들에 대한 영국과 러시아의 문호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아주 짧게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스토옙스키는 사변 철학을 이제 생각만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이런 철학을 하던 사람이고 셰익스피어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무서운 추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지나치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친 무서운 추상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당신은 추상화시켜서 어떤 본질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본질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부족하다. 이제 애초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겠죠. 그랬더니 북쪽 여기자가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큰 윤곽이고 전체적인 방향이고 본질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남과 북의 기자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이제 어떤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면 남쪽에서는 그 본질이 외화되는 다양한 모습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허용과 포용 이렇게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작품의 주 내용은 남북 기자의 설전을 통해서 남북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을 짚어보는 것이고요. 판문점 주변 풍경이 나오죠. 외국인 여기자는 이런 남북 기자의 굉장히 심각한 대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망자 입장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담장 밖 인물들의 모습은 관광지, 이런 아주 방관자독 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기자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회담장 안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회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의 과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회담장 안의 상황을 서릿바람이 부는 그런 아주 들끓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서로 불통하고 있는 상황,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좀 존중하거나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대화가 겉도는 상황, 이런 것들을 스피커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심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나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데 취재를 마치고 진수는 서울의 일상생활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진수의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등 물속에서 흐른다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수의 상상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상상 속에서 진수에게 북의 여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아까 북의 여기자가 남의 그 진수에게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자신의 주장과 이념 중심적인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지만 사실 속으로는 남쪽 사회를 좀 동경하고 있었고 남쪽 사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실제 아까 북의 여기자가 하고 있는 말을 본다면 사실일까? 제가 보고 본 데는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북의 여기자가. 근데 사실 진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싶겠죠. 왜냐면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서 나랑 설전 벌이고 논쟁했지만 사실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남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남쪽 사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쪽 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동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변에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북의 기자와 헤어진 후에 진수가 남한 사회에 대한 북기자의 동경을 진수의 상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진수가 상상하면서 생각한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북의 사회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하고 있다. 북한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사실은 이런 남쪽 사회의 달콤한 자유가 그들 또한 부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북쪽 기자의 말을 통해서 진수에게 호의적이고 진수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북쪽 기자가 동의할 것이다. 동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 진수의 바람이죠. 나는 진수 북쪽 기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상상을 통해서 그런 진수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그때 비가 와가지고 잠시 이제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어떤 차에 올라타가지고 차 안에서 대화를 좀 이어가다가 이렇게 서로 헤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나간 한 과정 속에서 서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이제 남 기자하고 북 기자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같은 차를 얻어 타고 했다는 것이 남들의 눈에 띄면은 북쪽 여기자가 곤란했을 거라고 진수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서로 반대편으로 나가기 잘했다. 우리가 소통했다는 게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북 기자가 얘기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비가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을 통해서 남북이 지금이 먹구름 낀 상황이라면 그것이 앞으로는 화합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것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 형광펜으로. 이 부분은 그 북의 여기자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남에 대한 감상을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의 분위기를 북의 여기자가 사실 부러워하고 동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북도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동경을 통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남의 기자인 진수가 상상을 통해서나마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두 사람이 계속 설전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가 않다.
라는 것을 이 진수의 상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줄 한 줄 다 훑어가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주어져 있는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화면을 좀 멈춰놓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호철의 판문점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